2023년 5월 24일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만화 영화 속 인어공주나 원작 동화 속 인어공주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흑인 배우가 연기하는 인어공주는 개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앞선 10일엔 퀸 클레오파트라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는데 이 역시 주인공인 클레오파트라를 흑인 배우가 맡으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모두 화제가 된 작품이지만 사실 퀸 클레오파트라만큼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내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흑인이 아닌 캐릭터를 흑인으로 바꾸는 것은 이전에도 있던 일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물뿐만 아니라 2004년 영화 알렉산더나 2007년 영화 300, 최근엔 2021년 드라마 앤 불린 등 사극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퀸 클레오파트라만 유독 문제가 크다는 이유는 이것이 픽션 창작물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픽션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었는가는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흑인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100%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흑인이 없냐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흑인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엔 누비아인이라는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확실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 내륙 출신 흑인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과 이 누비아인을 분명히 구분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벽화를 봐도 그들의 피부색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메세흐티 무덤에서 출토된 행진하는 병사들의 조각상을 보면 토착 이집트 병사들은 붉은 피부로 누비아인은 검은색 피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도 토착 이집트인과 흑인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비아인은 한때 이집트를 지배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25왕조 시절로 클레오파트라가 활동하던 기원전 1세기를 기준으로 해도 700~800년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누비아인은 이집트 역사에서 대부분 이집트인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았습니다. 사실 이집트인이 흑인이 아니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클레오파트라가 속하는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보면 그들은 누비아인은커녕 토착 이집트인조차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출신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성립한 왕조인데 당연히 왕가의 혈통은 그리스 계통의 백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전통을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자신들의 뿌리가 그리스라는 것을 잊지도 숨기지도 않았고 언어도 그리스어를 썼으며 애초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부터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더욱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전통을 받아들여 왕족 간 근친혼이 자주 있던 것을 생각하면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클레오파트라가 순수 그리스계 백인이라고 단언하긴 조금 힘듭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서자 취급을 받았는데 적어도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 클레오파트라의 할머니는 그리스 계통 인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어머니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거나 흑인 혼혈이란 주장과 연결시키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기록이나 문화재 등을 보면 흑인의 외모적 특징이 보이지 않죠.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한 당대의 화폐나 초상화,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상을 보면 광대뼈나 코에서 백인 여성의 특징이 보이며 흑인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흑인 클레오파트라 다큐에 대해서 이집트의 전 국립고대유물관리청 장관이자 이름 있는 이집트 학자인 자이 하와스는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출신이었다. 흑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은 25왕조 시대뿐이다. 라며 비판했고 이집트 언론 이집션 스트리트는 흑인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국영방송사를 통해 직접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내 이집트 전문가로 유명한 한국이집트학연구소 광민수 소장님 역시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완전히 아니라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라며 흑인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사실 역사적 흑인 캐릭터를 다루려고 한다면 꼭 무리수를 던져서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 속엔 많은 흑인 인물들이 존재하고 몇몇 인물은 정확한 인종은 알 수 없지만 흑인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도 있죠.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역사적으로 흑인의 주 활동지와 동떨어진 중국엔 흑인 여왕은 아니지만 흑인 황후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4세기 후반 중국 동진의 황후 효모문태후 이능용입니다. 그녀는 노예에서 출발해 당대 최강국 중 하나인 동진의 황태후가 된 인물입니다.
4세기 후반 후일 동진의 황제가 되는 사마옥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한 명도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찍 죽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 패출됐죠. 이후 후궁에게서도 10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으니 그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게 하는데 점쟁이는 왕비의 방에 2명의 왕자를 낳을 여자가 있고 그중 하나가 진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옥은 자신이 사랑하는 귀인 서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생기지 않았고 유명한 도교사제를 불러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는데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합니다. 조급해진 사마옥은 이번엔 관상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관상가에게 자신의 첩들을 보여주며 누가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지 물었죠. 그러나 관상가는 얼굴을 둘러보며 모두 아들을 낳을 상이 아니라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사마옥은 첩뿐만 아니라 집안의 하녀와 심지어 노파들까지 모두 보여줬지만 모두 아들을 낳을 상이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옷감을 짜고 있던 흑인 노예를 발견한 관상가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는데요. 사마옥은 그 노예를 첩으로 삼는데 그녀가 바로 이능용입니다. 이능용은 노예로 팔려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만큼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큰 키 등 일반적인 중국인과는 다른 외모를 지녔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곤륜노, 즉 흑인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사마옥의 첩이 된 그녀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2마리의 용이 무릎을 꿇고 해와 달이 그녀에게 안기는 꿈이었고 그녀는 이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그 후 점쟁이의 예언처럼 362년 아들 사마유를, 364년 사마도자를 낳는데 이때부터 이능용의 신분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사마요가 아버지에 이어 황제에 오르자 그녀는 황태후로 추존되었고 이어서 손자 사마덕종이 즉위하자 황궁의 가장 높은 어른인 태왕태후가 됩니다. 다만 이능용이 중국사 유일의 흑인 황후인 것은 맞지만 출신지에 대해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계 흑인이나 인도계 흑인으로 보기도 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보단 높다는 것이겠네요.